30대 초반에 우연히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된 김 씨. 훈훈한 외모와 성격, 그리고 음주 가무를 멀리하는 모습에 반해서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.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의 숨겨진 지독한 버릇을 알고 충격에 빠졌는데요. 바로 남편이 술만 먹으면 배뇨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. 첫 시작은 회식 후에 귀가한 남편이 싱크대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습니다. 충격도 잠시, 남편의 이런 이상한 배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. 이제는 남편이 술 마신다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영역 표시를 할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는 김 씨. 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자, 사건 1, 2, 3이 워낙 숨막히는 사건들이어서 자, 지금부터 좀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실제 사연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 우려가 있어서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. 자, 이걸 왜 연애 때는 몰랐을까? 일단 이들 부부는요, 아내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. 한 카페에서 이 남성을 보고서는 첫눈에 반했고 김 씨가 먼저 번호를 물어보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연애 때 남편은 술을 거의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김 씨랑도 술자리는 안 했고요. 둘이 여행을 가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만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합니다. 김 씨의 전 남자친구들은 모두가 다 술고래였습니다. 술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못 마시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별 문제 없이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.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언제 알게 된 겁니까?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직장을 옮겼는데 걱정을 좀 하더랍니다. 이번에 옮긴 직장이 회식이 좀 많다던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회식 날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냈죠.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거 자체가 아내에게 충격이었대요. 술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.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그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싱크대에 소변을 봤던 겁니다. 저 뒷모습을 보면 박지훈 변호사님 전 아닙니다. 아니죠? 네.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아마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. 김 씨 입장에서는. 저 왼손을 딱 쥐고 예. 벽에 쥐고 멍하니 쳐다봤는데 지금 보면 싱크대에 소변을 진짜 보고 사파 잘 그렸네요. 자, 물을 틀어서 소변도 내리고요. 손도 씻습니다.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. 그래서 김 씨 봤을 때는 와, 너무너무 놀랐는데 잠을 못 잤죠.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 날 물어봅니다. 뭐냐?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. 미안.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심한데요, 반응? 네, 그렇죠.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진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 남성의 반응에 이 여성은 김 씨는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. 당신 처음 아니지? 이거 옛날에도 했지?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실 내가 술을 먹으면 이런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술 한 잔도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기억나시죠?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신혼여행 가서도 술 한 잔 먹지 않았던 이 남성의 모습에 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렇죠. 어차피 우리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. 결혼했잖아요. 그래서 이 남편이 결혼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당하고 살기로 했고 남편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답니다. 저 이상 이렇게 곤드레만드레 술 먹는 건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약속해서 고쳐질 것 같았으면 여기 지금 얘기도 안 하죠. 네, 맞습니다. 회식 때마다 속을 썩였습니다. 하루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온 뒤에요. 새벽에 또 물소리가 났다는 겁니다. 이 김 씨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잠에 화들짝 깼는데 곧바로 싱크대부터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도 싱크대 쪽엔 남편이 없었습니다. 정신 차리고 화장실로 잘 찾아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거기에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는 충격을 넘어서서 거의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다음날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이거 본 남편이 이제는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. 오히려 떳떳하게 이건 내가 아니다. 술 취했는데 이성을 어떻게 붙잡냐. 그냥 놔둬라.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이거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 술버릇도 이거는 술버릇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뭐 술버릇이나 뭐 주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보이는 거 다 열고 지금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. 이러면 대변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런. 심각한 겁니다, 사실은. 양 변호사님. 그런데 이제 이게 일단 부부 사이에서만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게 일단 거기서만이라도 커트가 되면 이 인간 하면서 그냥 보안 유지는 되잖아. 보안 유지는. 글쎄요. 그래도 못 살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더 시커먼 일이 벌어졌어요. 처갓집 식구들하고 가족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. 근데 가족여행을 가서
처가 식구들하고도 술 몇 잔씩을 마셨대요. 그런 뭐 근데 이 아내가 보기에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마 처갓집 식구들하고 있는데도 또 같은 설마. 실수를 할까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대요. 아하 이런. 근데 잠이 들고 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장모님이죠.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. 어찌된 건가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살펴봤더니 이제 놀러 갔으니까 놀러 가는 곳에 가면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서 빨래 건조기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거 문을 열고 남편이 실례를 하고 있었고 마침 그 밑에서 장모님이 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. 얼마나 놀라셨겠어요, 장모님은.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눈을 질끈 감는 상황이었는데 더 황당한 건요. 남편이 이 장모님이 혼을 내는데도 그냥 이러고 있다가 웃으면서 옷 입고요.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. 야, 좀 속도 좀 내겠습니다. 이 기자. 이게 이렇게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결정적으로 김 씨마저 이제 남편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날도 남편이 회식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. 남편이 또 실수할까 봐 이제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는데 그래서 아예 남편이랑 따로 자려고 이 남편을 소파에서 재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들썩이고 뒤척이고 하던 찰나에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대로 김 씨를 향해서 이렇게 소변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. 김 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너무 충격받고 또 공포스럽고 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야, 이거는 처음엔 진짜 그냥 뭐 하하하하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면 약간 호러가 되는데. 자, 오늘의 궁금증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아, 술만 먹으면 배뇨 실수하는 남편 장모님 앞에서까지 그 짓을 했는데 어쩌면 좋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. 자, 일단 박 변호사님. 병이에요, 병. 어. 이거는 병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.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.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게 무슨 이혼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병원에 가야 돼요. 심리 상담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. 뭐 어릴 때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뭐 의학 지식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많은 사건 해봤지만 저렇게 소변 보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어요, 사실은. 다소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박 변호사님의 대표적인 이 주사 뭐 술버릇. 저는 잡니다. 아, 진짜. 아닌데. 아닌데. 나 아닌데. 요즘 좀 피곤해서 많이 아닌데. 잡니다. 말이 좀 많아지면서 나 좀 심한 거 봤는데. 자, 예. 우리 예. 승 의원님은 진짜 떳떳하시잖아요. 왜 술을 안 하시니까? 저는 아프니까 술을 먹으면.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주사를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또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기억을 못합니다. 제가 아까 변호사님하고도 막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같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거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 친구들 중에 아무리 술 먹어도 집에 가는 거는 기억이 있어가 집에 가는 거예요. 술을 먹어서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순간에 아무 기억 없이 그 행동을 한다는 건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술 안 드시면 되잖아요. 이게 분명히 술을 안 먹으면 신혼 초고치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술 드시지 마십시오. 저 50평생 술 안 먹고 살아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술 안 드시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 대표적인 뭐 술버릇. 저요? 네. 저 개인적으로 가끔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지는 정도밖에 없어요. 아닌데. 아, 이거 왜 당하고만 계셔, 박 변호사님? 아니 박 변호사 할 말 없을 거예요. 진짜?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. 그렇게 취하도록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네,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지도 않아요. 진짜. 재수 없죠? 재수 없. 죄송합니다. 예. 자, 이제 우리 뭐 양 변호사님한테 더 들어볼 것도 없어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일단 조상우님, 이게 바로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는 케이스인가요? 하셨고요. 복사꽃 필무렵님, 개도 아무데나 대소변 안 봅니다. 개보다도 못합니다. 하셨고요. 치키뱅뱅님,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. 술 취하면 옷장에 하셨고요. 쉰님, 냉장고 문 열고 장롱 문 열고 서 있는 남편 잡아오느라고 저도 밤샘 기억 있습니다. 어떡해. 하셨습니다. 이런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. 있네 진짜로. 아, 있다니까요. 오, 참. 저 마지막에 댓글을 오. 우리 좀 소름 끼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